제 기억에 남는 김영철님은 상당히 전략가시구나. 그분이 영어를 무조건 잘하게 되어 있는 그런 건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거에 굉장히 충실했던 분인 것 같거든요. 그런 분들은 더 잘 나가기 위해서 저렇게 발버둥 치는구나 이걸 많이 느끼면서 저도 더 열심히 살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어썸 잉글리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김재우라고 하고요.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25기 출신입니다. 저는 오랫동안 성인 학습자들을 모시고 실용영어 강의를 이어왔고 최근 들어서는 책 집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. 저에겐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제 기억에 남는 김영철님은 화목 수업을 들으셨거든요. 월 8회 수업, 화목 오전 수업인데 바쁜 스케줄 와중에도 편안한 옷차림으로 오셔가지고 개그맨이시니까 좀 웃겨야 된다는 압박감이 항상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만큼은 사실 웃지 않았어요. 웃지 않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진지하게 받아 적고 박스를 치고 형광펜을 몇 개를 준비해서 제가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라면 체크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고 항상 진지했던 자세고 또 아무래도 이제 셀럽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는 또 학생들과 촬영에도 잘 응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김영철님의 기억이 남는 것은 그때는 이제 동화책이 또 수업 커리큘럼의 하나의 큰 축을 담당했었는데 그 동화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뭐 다른 커리보다도 동화에 아주 꽂히셔가지고 뭐 얼굴에 뭐 잔잔한 미소 같은 걸 많이 보이셨던 것 같아요. 진지한 자세지만 항상 재미난 스토리가 나오면은 역시 개그맨답다. 스토리에 상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구나. 그냥 공부한다는 느낌보다는 스토리를 되게 즐기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저는 어느 순간 자꾸 실용 영어를 수업을 하고 싶더라고요. 정말 스피킹 잘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이제 어느 순간 서서히 진행을 하기 시작했고 조금 입소문이 났습니다. 재밌게 수업한다는 소문이 좀 났었어요. 사실은 양질의 수업이다라는 것을 알고 소문을 듣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김영철님이셨습니다.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제 수업을 듣고 그 학원에서 이루어진 그 교포 선생님의 스피킹 수업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. 원래부터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. 관심은 많으셨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주 못하는 단계도 아니고 기초 회화 정도는 하셨던 것 같아요. 당연히. 그런데 김영철님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제가 볼 때는 그래요. 20대 때 이것저것 많이 해보신 느낌이에요. 그런데 이분은 보는 눈을 20대 때 키우신 거죠. 아, 이런 거를 건드려줘야지만 영어 스피킹을 잘할 수 있겠다. 왜냐하면 김영철님의 최종 그 영어로서의 목표는 결국에는 영어로 원어민들을 웃기는 것. 이것이 이제 본인의 궁극적인 목표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소통을 좀 더 원어민스럽게 잘하려면 어떤 걸 건드려줘야 되느냐 이거를 누구보다 빨리 안목이 생긴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는 좀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내세우는 모토가 단어와 표현은 쉽게 문장과 표현 방식은 원어민스럽게를 저는 모토로 삼고 있는데 그런 거에 굉장히 충실했던 분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단어는 쉽게 가져가지만은 구동사나 기본동사나 쉬운 표현들을 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해서 잘 버무려서 자연미 넘치는 영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집중해서 드라마나 동화나 이런 걸 갖다가 주요 소재로 삼는 그런 학습에 집중을 했던 것 같고 또 이분은 성대모사의 달인이라는 것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리고 모든 분이 알고 계시고 따라서 어떤 문장을 눈으로 보는 행위보다는 직접 발화하는 거에 상당히 익숙하시고 편안함을 느끼시고 적극성을 띄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제 수업을 들으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분이 영어를 무조건 잘하게 되어 있는 그런 건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 목표의식이 확실했다는 거죠. 결국에는 영어를 잘해서 그냥 연예인으로서 그냥 조금 영어를 하는 사람에 그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 목표치까지 도달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방법이 올바르고 어떤 교재를 봐야 된다는 것을 빨리 깨우쳤기 때문에 뚜렷한 목표를 달성한다는 그 동기부여 이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. 보통 대부분 일반인들이 영어를 했다 안 했다를 반복하는 이유가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이거든요. 6달 후에 주재원을 가야 된다. 아니면 뭐 어디에서 보여주는 MBA를 가야 된다. 아니면 승진을 해야 된다. 아니면 뭘 해야 된다. 이런 게 있으면 영어 공부 6개월 딱 주면 바싹 하게 돼 있잖아요. 근데 김영철님은 그런 목표가 가식관 안에 들어야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두 번째가 김영철님은 상당히 활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요즘 뭐 TV 프로그램에서도 상당히 좀 어이없이 웃기고 개그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으신데 성대모사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.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리고 음역, 목소리의 높낮이가 웅성웅성 하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.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면. 따라서 우리가 그토록 강조했던 영어 따라 읽기라든지 암기하기 이런 거를 눈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.
있더라고요. 입으로 암기하는 것, 중얼중얼 계속 하는 것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소 체화가 됐지 않았냐, 그리고 자신의 좀 스타일에 맞지 않았나,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. 그래도 대중들이 좀 알법한 분들이 제 수업을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. 공수처장을 하고 계신 김진웅 님이라고 계십니다. 그래서 그분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되게 오래전 일이었어요. 그분이 이제 법무법인에 계실 때인데 어느 날 저녁 수업을 들으셨어요. 굉장히 오래 제 수업을 들었던 것 같거든요. 수업이 10시에 밤에 강남역에서 마쳤는데 어느 날 뭐 다음 주 목요일쯤에 한잔 하시죠,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영어 관련된 얘기를 많이 자유롭게 나누고 싶다 그래서 술잔을 좀 기울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통번역대학원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요?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.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많이 그때 놀랐어요. 저도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입학할 때 정말 힘들게 입학했거든요. 제가 3년을 공부했습니다. 3년을. 그래서 3수 만에 합격을 한 것인데, 그렇게 힘든 공부를 한번 하고 나면 진이 빠져가지고 다음에 또 어려운 공부하기가 좀 저는 어렵더라고요. 근데 이제 힘든 공부하신 분인데 또 통번역대학원, 그것도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걸 듣고 참 놀랐는데, 그런 뚜렷한 목표가 생겨버리니까 현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엄청 쪼개가지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이듬해에 합격하셨어요.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죠. 정말 admire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경우가 있었고, 또 YTN 앵커 하신 지금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이인경 앵커라고 계신데, 그분도 제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아주 경무에 시달리는 와중에 저녁에 힘든 몸 이끌고 강북에서 강남역 학원까지 와서 열심히 이렇게 수업을 들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, 그 외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일일이 또 다 언급하기는 힘들고 그런 것 같네요. 그분들도 자기 분야에서 치열하게 사는 분들이었고 촌음을 아끼며 살았는데, 저도 사실 나름 자만하고 있었거든요. 나 열심히 산다라고, 이만하면 열심히 살지 않나. 근데 그런 분들을 뵈니까, 그래, 저분들이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잘 나간다는 분들, 그런 분들은 더 잘 나가기 위해서 저렇게 발버둥 치는구나, 이걸 많이 느끼면서 김영철님 보면서도 참 많은 걸 느꼈고요. 상당히 전략가시구나. TV에서는 이지고잉하게 보이기도 하고 쉬일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전략가시구나, 이런 것도 많이 느꼈고, 플랜을 조밀조밀하게 짜서 스스로 채찍질하며 살아가는구나 해서 저도 더 열심히 살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유한한 인생이지 않습니까? 이걸 정말 촌음을 아끼면서 미래의 나를 그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. 근데 이분이 원래 삼성에 근무를 하셨어요. 충분히 좋은 회사이겠죠. 그런데 좀 외국계 기업의 문화를 많이 접하고 거기서 근무를 좀 하고 싶었던가 봐요. 그것이 이분이 영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만든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? 뚜렷한 목표라는 게 생겼잖아요. 외국계로의 이직이라고 하는 확실한 명분과 목표. 그래서 결국 이분이 마음에 뒀던 것은 이제 구글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를 찾아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,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두루 갖춘 대표적 학습자가 아니었나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첫 번째, 감정의 기복이 별로 없었어요. 그러니까 항상 그날 공부가 잘 됐건 못 됐건 좋은 표현을 배웠건 너무 방방 뜨지도 않았고,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또 의기소침하지도 않는, 그날 영어가 좀 안 됐다고 해서 이런 감정 기복이 없이 무난하고 롱텀 플랜이 잡혀가지고 1년 후에 구글로의 이직을 목표로 했다면 그 1년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옆을 보지 않고 직진을 쭉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으셨던, 공부할 때 참 편하게 함께 공부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잘 흡수하시고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법적 지식이라든지 언어적 어떤 지식, 이런 것을 제가 그거는 조금 어색하고 이러면은 잘 받아들이셔서 자기 걸로 만들고, 그렇게 해서 결국 구글에 성공적으로 입사하셔서 지금 구글에서 애널리티컬 리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. 꾸준함의 대명사다,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, 시중에 많은 어떤 학습 교재들이라든지 수업이 있지만은 이분은 좀 그런 성향이 강했던 것 같아요. 어떤 하나의 선택을 한 다음에는 자기 선택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, 뚝심이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도 영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. 왜냐하면 더 잘하고 싶으니까. 그래서 이분에게 그렇게 실증내지 않고 영업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, 한 석 달, 넉 달 쉬면은 또 살짝 주춤하는 느낌이 스스로가 좀 든대요. 자극을 받아서 또 더 열심히 하게 되고,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레벨업 하고 싶다, 이런 말도 하니 얼마나 대단하신가,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모두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이 유튜브 비디오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영어에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. 그러면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가잖아요. 영어를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, 혹은 영어 공부를 한번 시작해봐야 되겠다, 이런 거. 그렇다면 간 보는 자세, 이런 걸 빨리 내려두셔야 됩니다. 요즘 신세대들은 커밋먼트 포빅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즉 한 곳에 발을 담그는 것을 상당히 싫어한다. 따라서 구독 서비스인 서브스크립션 서비스가 대두되고 대세가 된 이유가 바로 커밋먼트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다,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. 외국어 학습, 특히나 외국어를 좀 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은 사람은 커밋먼트를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커밋먼트라는 게 한 곳에 발을 푹 담근다는 얘기거든요. 전념하고 전력 투구한다는 겁니다. 정말 따끔하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했다 안 했다를 반복한다거나 여기 찝적 저기 찝적
하는 것, 그런 애티튜드를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영어를 잘하는 수준까지 가기 전까지는 영어도 정말 법 공부하듯이 의학 공부하듯이 한번 푹 담그실 필요가 있어요. 그것이 6개월이건 1년이건 일정 기간 영어에 상당히 올인을 한번 해줘야지만 훅 늘지, 조금 했다가 놓고 조금 했다가 또 쉬었다가 이렇게 하면 영어는 다시 처음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영어는 적어도 자전거 타기나 운전하고 좀 흡사한 측면이 많다,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. 무슨 말이냐, 운전은 한번 배워놓으면요 다음에 10년을 운전 안 해도 하루 이틀만 익숙해지면 다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영어도 그만큼 좋은 학습 대상이라고 저는 봅니다. 물론 영어를 제법 잘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은 채 10년을 쉬어버리면 안 되겠지만은 꽤 잘하는 수준까지 올려놓으면요 좀 쉬어도 그렇게 크게 줄지 않습니다. 많은 학습자들이 한 석 달만 쉬면은 영어가 스피킹이 잘 안 돼요. 그것은 뭐냐, 일정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은 채 계속 쉬었다 했다를 반복하기 때문이거든요. 물론 그 일정 수준이라는 것은 객관화를 하려면 일일이 한번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정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은 채 내려놓거나 또 새해 결심으로서의 영어 공부 이제 그만하세요. 새해도 됐으니까 이제 지금 벌써 지금 가을이고 이러니까 곧 새해가 오죠. 이제 하반기 실컷 놀아야지, 내년 1월 달부터 하자, 안 돼요. 그러면 또 1, 2월 바짝 하다가 놓게 되고 또 1년의 시간이 갈 겁니다. 그걸 따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새해 결심으로서 영어 이제 그만하시고 평상시에 영어를 운동하듯이 좀 꾸준하게 해 주십사. 어려운 일이겠지만은 목표가 있다면, 그리고 또 잘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사람은 꼭 그렇게 기간을 두고 롱텀 플랜을 짜고 커미먼트를 가지고 좀 해달라,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